네,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토익 스피킹 최신 기출 특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익 스피킹의 신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달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이제 신규 기출 문제들을 저희가 쭉 보면서 이제 검출을 좀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 눈여겨보고 여러분이 연습을 좀 했으면 하는 세트 두 가지를 골라서 최대한 비슷하게 좀 복원을 해봤습니다. 자, 파트 4하고 파트 6를 오늘 좀 특강에서 좀 다뤄드릴까 하는데요. 총 6개의 파트가 있죠. 총 11개 문제의 토익 스피킹 시험입니다. 시험은 10분 안에 끝나는 굉장히 빨리 끝나는 시험인데 그래서 파트별로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를 알고 들어가야 등급이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파트 4는 7번, 8번, 9번 문제에 해당하는데 표가 나옵니다. 표에 있는 정보를 갖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15초, 15초, 30초 답변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이지만 표에 있는 정보가 일단 굉장히 생소하고요. 표의 종류도 뭔지가 헷갈리면 굉장히 답변하기 힘들고 15초가 그냥 수수숙 날아가 버려서 빵점 처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표의 종류가 뭔지를 알고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토익 스피킹에 나오는 표의 종류는 총 8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8가지. 몇 가지? 8가지. 총 8가지의 표를 훈련하시면 됩니다. 뭐 2개, 3개였으면 좋겠는데 8가지인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출제위원단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자, 그중에 회의 일정표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 달에 한 번꼴로 간헐적으로 나오는 게 회의 일정표입니다. 회의 일정이 앞으로 잡혀있는 회의 일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4칸 정도 나오고 거기에 각각 어떤 디테일로 회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어젠다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갖고 이제 질문이 받아요. 자, 첫 번째 일정이 뭐냐? 그 다음 일정이 뭐냐? 나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무슨 일정이 끝나느냐?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달라. 자, 이런 식으로 3개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거를 잠시 후에 보고 답변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파트 6는 자율 주제 답변입니다. 자, 여기서는 30초의 준비 시간을 주고 60초 동안 여러분이 아예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문제인데 본인의 의견 개진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스케치를 다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템플릿을 좀 만들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답변을 달달달달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유사 답변에 이렇게 근거를 좀 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8, 9개 답변 정도를 연습하고 들어간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답변 차이 퀄리티가 납니다. 여러분이 레벨 6 후반, 레벨 7 혹은 그 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템플릿 연습을 하세요. 저희도 합니다. 저희. 시험을 정말 100차례 이상 본 저희도 막상 들어가서 그냥 하려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전에 미리 어떤 주제에 맞게 어떻게 답변할지를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은 주제를 여가 시간 중에 독서가 또 나왔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독서 관련돼서 독서를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 나쁘다라고 얘기할 건 없잖아요. 좋은데 왜 좋은지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잠시 해보고요. 자, 이 2개 파트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7번, 8번, 9번은 요 표가 덩 하니 화면에 주어주고 45초 동안 준비를 해요.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몰라요. 처음에 그러면 45초 동안 이 표를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데 뭐 사람 이름도 있고 있는데 자, 회의 일정표는 여기 위에 미팅이라고 나와요. staff meeting 이런 식으로. 자, 회의 일정표를 또 구분하는 방법이 15분 있죠? 여기 시간이 옆에 나오는데 15분짜리 그 단위가 나와 있는 건 저기 회의 일정표밖에 없어요. 다른 표에는 절대 15분 단위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 일정 자체가 지금 3시부터 4시 반까지 딱 1시간 반 동안 잘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막 30분, 15분 단위, 15분 단위, 15라는 숫자가 나오면 딱 보면 아, 미팅이구나. 자, 미팅인데 처음에 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inventory update, 그죠? upcoming sales and events, 그죠? repair department update, 그죠? questions from staff 이렇게 순차적으로 5가지의 어떤 일정이 회의가 진행될 거랍니다. 이루어진 일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정이 미래 시제로 잡아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각각 여기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무슨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직함도 여기 나왔네요. 자, 이 사람의 직함을 이름을 주면서 직함 붙여주고 이 사람이 무슨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보고를 할 예정이다,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 이름과 일정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회의 일정표. 됐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스태프 미팅에 참여할 건데 I haven't received the schedule. 내가 스케줄을 못 받았다. 45초 지난 삑 이게 나와요.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an answer some of my questions. 한 다음에 문제가 곧장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What time will the presentation on the new computer system start and who will give that? Who will give that? 자, 그럼 여러분이 순간 요 문제는 화면에 표시가 안 됩니다. 표는 표만 화면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 보지 마세요. 저 들어보세요. What time will the presentation on the new computer system, new computer system 보이죠? Start 몇 시죠? Who will give that? 누가? Who will give that? 여기입니다. 대부분 표에서는 첫 번째 줄을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한 8, 90%의 경우 첫 번째 줄을 물어보니까 그거에 집중을 하세요. 7번에. 자, 요거 끝나면 3초 줘요. 3, B 하고 3, 2, 1 하고 B 나옵니다. 그럼 3초 안에 뭔가 답변이 나와야 돼요. 3초 준비하고 15초 답변. 자, 몇 시냐고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이 정보는 반드시 줘야 되고 이 시제가 다 뭐예요? 미래죠? 그러니까 답변을 시제를 뭐로 잡는 게 좋아요? 미래 시를 잡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가지고
The presentation, 자, 뭐에 대한 주제를 할 땐 on입니다, 항상. The presentation on the new computer system will start at 3 p.m. 전치사하고 사실 표는 전치사하고 시제하고요. 그 다음에 관사 보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틀리면 계속 감점 당합니다. 뭐라고요? 전치사, 시제, 관사 보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on하고 뭐에 대한 presentation 할 때 뭐라고요? on이라고요. about 아니고 on 쓰세요. The presentation on 너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표에 있는 정보를 무조건 너를 붙이세요. 너를 붙여 갖다 쓰세요. The new computer system. 자, 미래 시제 will start at 3 p.m.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도 너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presentation을 그냥 일반 명사는 무조건 혼자 못 써요. 무조건 앞에 너를 붙이세요. 차라리 넣어서 틀리는 게 낫지 빼먹어서 틀리는 것보다 나아요. The presentation on the new computer system will start at 3 p.m. 자, 이 앞에 다시 볼게요. The presentation 했으니까 여기 너 나오죠? The presentation on the new computer system, 그죠? Will start at 3 p.m. Will start at 3 p.m.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표를 보고 만들어야 돼요. 자, 누구예요? And it will be, 자, 미래니까 it will be by, 자, 이건 수동태 형식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잖아요. It will be by Andrea McMahon 뒤에 강세 주는 게 좋겠네요. 사람 이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직책 앞에 또 the IT consultant. 자, 직책 앞에도 직책도 그냥 막 던지면 안 되고 the IT consultant. 그러니까 요 직책이 나왔잖아요. 이거 뭐예요? It will be by 누구누구에 의한 전치사 그죠? 누구누구에 의한 by it will be by Andrea McMahon. 여기다 the IT consultant 이렇게 가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이 더 잡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the 세 개가 들어가야 만점이고요. by, on, at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 앞에 at은 걱정이 안 되는데 누구누구에 의한 by.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외우세요. 회의 일정표에서 여러분 아주 기똥차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일정입니다. 스케줄상의 첫 번째 일정이에요. 대부분 보면 첫 번째 일정을 물어봐요. 그래서 it is the first item on the schedule. 자, 아이템이 뭐냐면 약간 회의 일정을 할 때 이런 아이템, 안건을 뭐라고 그래요? 아이템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아이템이 뭐라고요? 안건이라고요. 그래서 it is the first item on the schedule. 이건 그냥 문장 통으로 외우세요. 자, pause 누르세요. 외우세요. 누르세요. It is the first item on the schedule. It is the first item on the schedule. 세 번만 하세요. 외우게. It is the first item on the schedule. 깔끔합니다. 15초밖에 답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를 하고 나서 It is the first item on the schedule. 그거 첫 번째 일정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7번 됐고요. 자, I will have to leave work at 6 to run some errands. Will I be missing something if I leave at 6? 자, 8번 문제는 항상 틀리게 물어봅니다. 맞지 않는 정보를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No예요. Yes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력서라는 표 빼고는 나머지 7개 표는 전부 다 8번은 무조건 No예요. No. 해보세요. No. No, that is incorrect. No, that is not. No, that is not true. No, you will not miss anyth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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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8번은 무조건 No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No. 자, 자기가 6시에 뭔가 run some errands 같은 게 뭐 심부름이나 뭐 볼 일이 있다는 얘기인데 run some errands. 자기가 6시에 볼 일이 있어 떠나야 된대요. 자, 출발해야 된다 하니까 그럼 will I be missing? missing이 뭐예요? missing. 뭘 놓치느냐? 회의 몇 시에 끝나요? 4시 반에 끝나네. 6시에 출발하는데 6시에 4시 반에 회의 끝나는데 miss. 뭘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치잖아요. No, you will not miss anything. 자, 미래 시제 봐요. No, no, you will not miss anything. No, you will not miss anything. 이게 나와야 돼요. 8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건 누가 잘못된 질문을 했을 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단번에 보여주지 않으면 점수 안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기적거리면 안 되고 무조건 no로 치고 나가세요. No, you will not miss anything. miss 안 합니다. The meeting will end. 미래 시제 잘 잡아줘요. The meeting will end before that. Before that. 6시라고 나왔으니까 before that. 그럼 6시로 이해한다니까요. Before that. 몇 시에 끝나? It will end. 또 it will end at 4:30 p.m. according to the schedule. 요건 좀 외울까요? According to the schedule. 자, 스케줄에 의하면 뭐라고요? 스케줄에 의하면 뭐라고요? According to the schedule. 뭐라고요? According to the schedule. 한 번 더. According to the schedule. 스케줄에 의하면 4시 반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6시란 말을 여기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근데 6시란 말을 지금 듣고 하는 거니까 6시란 언급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더 중요한 건 4시 반에 끝난다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되죠. 다시요. 해볼게요. No, you will not miss anything. The meeting will end before that. 그죠? It will end at 4 p.m. according to the schedule. 이 정도만 주면 15초 안에만 딱 주면 이건 만점 처리되는 그런 답변입니다. 자, 퍼즈하고 한 번만 연습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주로 7번 문제는 앞에 첫 번째 일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일정에 대해서 뭔가 잘못 물어봅니다. 그거 연관성 있는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들어가면 조금 낫습니다. 시작과 끝을 일단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구체적으로 중간에 뭔가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이 반드시 9번에 한 번은 나오는데 30초짜리입니다. 이건 2배 길어요. 자, 이게 지금 차량 관련된 회사예요. 보니까 used cars가 뭐야? 중고차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oil tuning service 이런 말도 있고, 그죠? 네, 자동차 회사죠. Sanderson Car Dealership, 죠? 차량 대리점인데.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그분이 뭐가 나왔냐면 I know that there will be an update on the repair department. An update on the repair department.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Repair department update.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칸을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정보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여기다 이제 문장을 넣을 때 살짝 변형하고 전치사 넣고 관사 넣고 시제 처리해야 되거든요. 요거 세 가지 부르는 거예요. 전치사, 관사, 시제. 자, 그러면 Repair Department Update에서 누가 얘기해? 사람 여기 있죠. 이 사람이 요런 프레젠테이션을 할 건데 이 사람 직책은 이거야. 직책도 넣어 붙여서 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The Repair Department Update. 그쵸? 뭔가 일반 명사 줄 때 무조건 너를 붙이세요. 그쵸? 뭐 너를 항상 붙이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다 붙여요. 시간은 요걸로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일단 이 사람이 요 일정에 대해서 이 시간에 얘기를 할 거다. 구체적 일정 1번, 구체적 일정 2번. New workers start this Friday. 신입 직원들이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한다는 얘기. 오일 튜닝 서비스를 또 고객들한테 할 건가 봐.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아이템이라는 단어 갖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나와야 만점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보세요. 자, can you give me all the details? 다 줄 수 있느냐? 디테일을 그랬더니 sure thing. 요거 괜찮죠? sure thing. 자, 한 박자 접고 들어가요. 물론입니다. 드릴게요. sure thing. 자, 이름 Matthew Harbour. 자, 너를 붙여야 돼요. 직책 앞에 the head mechanic. 자, 뭐 선임 수리공이 mechanic, technician, 기술자를 mechanic이라고 하죠. We'll talk about the repair department update. 자, 너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The, 이거 표현 없어요, 너가. The repair department updates from 4 to 4:15. 그렇죠? 4:15. From to 전치사. 이건 아시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전치사는 기본이니까. 자, 아이템 하나씩 줘봐요. 자, 다 미래 시제 잡아요. will be. 그 다음에 또 주제는 on. 주제는 무조건 on이에요. One item will be on. The other item will be on. 자, 이거 외울게요. One item will be on. 자, 복수형일 때는 S 안 붙입니다. One item will be on new workers starting this Friday. 자, 요 ing가 들어가야 되는데 new workers start this Friday 하면 안 되고 이번 주 금요일에 새로 시작하는의 의미로 new workers starting this Friday 이렇게 해야 여기 수식하는 구조가 돼요. 여기 생략이 됐겠죠? 자, the other item 또 다른 아이템이 will be on 더 붙여야죠. The oil tuning service. The oil tuning service. 자, 요거에 대한 것이다. 자, 요거 표보 볼게요. 자, one item 하나가 one item 미래 will be 주제 on new workers started starting this Friday. The other item will be on the oil tuning service. 자, 그래서 너 들어가고 여기 너 들어가고 너 들어가고 아, 여기가 너 들어가고 요 너를 넣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 레벨 7 정도 상위권 5%에서 10% 사이에는 이 너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관사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더를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안 넣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답변 잘 보면서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30초짜리 답변입니다. 결국엔 7번, 8번, 9번의 핵심 키를 잡고 있는 거는 전치사 정확도는 여러분이 좀 하면 되거든요. 전치사는 많이 나왔었던 것들이니까. 너가 좀 어렵고요. 시제 같은 경우 웬만해서 뭐로 잡으면 좋고요. 미래로 잡으면 좋습니다. 근데 회의 일정표가 그렇고요. 이력서 같은 표는 다 과거로 잡아줘야 돼요. 또 현재 완료나 과거. 그래서 표마다 시제가 또 달라요. 칸마다 시제가 다른 것도 있어요. 면접 일정표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미래긴 한데 이 사람이 어디 근무했었 이 사람이 어떤 직책에 지원했다 이런 것도 과거 시제를 줘야 되거든요. 칼럼별로 시제가 달라요. 자, 요거는요. 저희 인강이랑 현강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과 수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인강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기 때문에 표의 종류 8가지가 약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요 오늘 본 회의 일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미래 시제인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딱히 시제 변형이 없어요. 그래서 시제적으로는 되게 간단하나 너가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되고 전치사가 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요거 조금 너무 빨랐으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너에 대한 감각을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좀 무난하게 나온 문제다 이번에는. Is it important to read in your free time? 자, 그냥 아주 간단하네요. Read. 책을 읽는 게 좋냐? 뭐 읽는 게 좋냐? read 뭐 독서를 얘기하겠죠. 자, 자유가 시간이 있을 때 여가 시간에 이렇게 독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 자, 독서는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가서 책이 무조건 좋다라고 막 맨땅에 헤딩하면서 영작했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겠죠. 문제는 문법이 너무 많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1분 안에 요 불과 30초의 준비 시간 동안 논리정연하게 그게 왜 좋은지를 근거를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답변을 달달 외워서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는 등급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제너럴한 어떤 근거들을 많이 외워가지고 들어가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서 그런 문장을 두세 개씩 같이 넣어서 쳐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힘이 나거든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경우는 우리의 지식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우리의 지식의 자양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럼 좀 창의성이 제고되고 창의성이라고 자 많이 알게 되고 창의적이 된다. 이런 말을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모든 답변에 다 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취미생활에 응용할 수도 있죠. 교육 쪽에 응용할 수도 있죠. 뭔가 좀 뭐 업무 현장에 관련돼서도 크리에이티비티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응용할 수 있죠. 창의성이 좋아지고 많은 걸 배우게 된다. 웬만한 근거로 다 쓸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고 자 그다음에 취미나 여가생활 쪽에는 자 책이라든가 아니면 취미생활이라든가 운동 같은 것들이 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대요. 되죠.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아마 삶의 질이 올라가고 삶의 의욕도 올라갑니다. 그런 식의 아이템 하나 잡아주세요. 뭐라고요? 첫째가 뭐라고요? 창의성 개발. 둘째가 뭐라고요? 스트레스 해소. 자 이거는요. 정말 외워도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시험에서 너무너무 자주 쓰는 그런 로직입니다. 들어가서 근거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거를 두 개 꼭 줘야 되냐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거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만점 받을 수도 있는데 근거 하나 갖고 1분을 채우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우리 지금 김소라 선생님과 같이 저희 토익 스피킹의 선생님들은 두 가지로 항상 훈련을 해요. 하나라다 막힌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창의성 하나, 스트레스 해소 하나 해볼게요. 이건 템플릿으로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 strongly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to read in your free time. 자, 이건 그냥 앞에 시작할 때 제 생각에는 저는 강력하게 믿는다. That it is important to read in your free time. 자, 파란색 부분은 그대로 앞에서 긁어온 거예요. I strongly believe that it is good to read in your free time. It is important to read in your free time. Okay? 자, for starters, 이건 언제 쓰는 말이야? 일단은 for starters, first부터는 저게 조금 부드러워요. If you read books in your free time, 자, 요걸 약간 가정풀을 만들어 첫 문장 시작하면 좋거든요. 자, if you read books in your free time, you will become more knowledgeable about various fields. 자, 요 단어는 꼭 좀 외우세요. 요 문장 전체를 외우면 좋은데, knowledge가 지식이고, knowledgeable, 지식이 있는, 다시요, knowledgeable, 강세 주고, knowledgeable. You will become more knowledgeable about various fields.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많아질 거다. 자, 이걸 그대로 받아요. 자, 뭔가 앞에 말을 뒤에다 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묻는 영작이 좋아요. Being knowledgeable. 지식이 많아지는 건 will make you become more creative. 기어인 연결하세요. Creative. Knowledgeable. Creative. 요거를 다시 받아요. I think developing creativity. 강세 여기 creativ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our lives.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다. 어떤 주제에 다 갖다 붙여도 돼요. 그냥 갖다 붙이면 말이 됩니다. 이게 최고란 얘기예요. 정말 맞는 답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자체가 근거로서 그럴듯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를 해도 친구와 취미생활 관련된 얘기가 나와도 뭐가 나와도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좀 외울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A가 B, B가 C, C가 또 D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계성 영작을 연습하세요. 금방 외워요. 이건 꼭 좀 외워서 시험에서 뭔가 창의적인 어떤 그런 걸 이어갈 수 있다. 자, 창의성 개발 됐고요. 교육 쪽 컨텐츠에 많이도 쓰시고 자, 스트레스 해소. Next, reading is fun and entertaining.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외우세요. Fun and entertaining. 아주 흥미진진하다. 자, 읽는 거, 독서라는 게 굉장히 재밌고 흥미진진하지 않느냐? By reading books. 책을 읽으면, 자, 이런 건 by reading books. 이건 언제 쓰는 말이야? 뭐뭐 함으로써. By reading books. if로 해도 되고, 이렇게. By reading books. 그 다음에 조동사. You can relieve stress and blow off some steam. 자, blow off some steam. 수거로 외울게요. 요게 좀 열을 식히다라는 얘기예요. steam이란 건 증기를 얘기하죠. blow off some steam. 수거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점수 엄청 나와요. 관용구 터지면 그냥 박수, 물개 박수 칩니다. 진짜 영어 잘한다. Blow off some steam. 해보세요. Blow off some steam. 똑같은 얘기예요. 스트레스 해소랑 의미는 같은데 표현 하나 더 쓴 거죠. Relieve stress. 스트레스를 낮추고 blow off some steam. 열을 좀 식히다. 그죠? 본인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다. 이런 의미로. 그럼으로써 that way you will be more motivated in what you do. More motivated. 동기부여가 잘 될 거다. In what you do. In what you do. 자, 의문사절. What you do. 네가 하는 일에 조금 더 동기부여가 잘 될 거다. Motivate. 삶의 질이 올라가고 삶의 의욕도 올라가고. 의욕입니다. If so, 그렇다면 you can get better results in life. 자, get better results. 이것도 통으로 외우세요. Get better results.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거다. In life. 인생 전반의 정의. The more you enjoy yourself, the better your life becomes. 자,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더 비교급 배웠어요. 이 구문 자체가 등급 상승 요인이 있어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절대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은 즐기면 즐길수록 제맛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The more you enjoy yourself, 스스로를 즐기면 즐길수록 the better your life becomes. 요거는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다시요. The more you enjoy yourself, the better your life becomes. The more the better.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다다익선할 때. 그래서 인생은 즐기면 즐길수록 삶의 퀄리티는 더 올라간다. 됐죠? 요거 통으로 암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거 통으로 암기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고 그대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일단은 취미생활이나 여가 시간 쪽 관련된 활용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뭐 휴가도 마찬가지고 뭐
창의성 개발이 된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거 얼마든지 여러분 시험에서 그대로 근거로 써도 됩니다. 이걸 똑같이 해서 뭐 해도 되고 여기다 살을 좀 붙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문장들이 상당 부분 암기가 된 상태에서 연습하는 거하고 그냥 들어가서 맨땅 헤딩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0번, 11번 문제 특히 60초 동안 혼자 떠드는 문제들은 중간에 막히면 아예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빵점 처리나 정말 최하위 점수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템플릿들을 이런 걸 총 한 8개, 9개 답변 정도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근거로 돌리거든요. 그런 근거로 다 돌려막기가 가능해요. 이게 인강과 현강에서 이런 거 항상 수업에서 준비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암기형 답변을 갖고 들어가서 유연하게 적용을 하는 거. So this is my opinion about the statement. 자, 뭔가 좀 본인의 의견 줬으니까 마무리하세요. 자, 마무리 문장을 좀 하세요. So this is my opinion about the statement. 앞에 언급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나의 의견이 대충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창의성 개발과 스트레스 해소 기존에 우리가 수업에 했었던 건데 이걸 책이나 여가생 활동에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매달 이렇게 실제 토익 스피킹에 나왔었던 기출문제 기반으로 저희가 최대한 비슷하게 복원해서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답변을 만들어 보는데 토익 스피킹은 한 번에 준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양이 좀 제법 됩니다. 문제 유형도 다양한데 각각 파트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은 이미 다 십몇 년이 지난 시험이기 때문에 다 분석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꾸준하게 보고 저희 인강이나 현강 통해 와가지고 연습만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등급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레벨 6는 물론이거나 레벨 7까지 올라가는데 반드시 이런 준비가 좀 있으면 효율적입니다. 다음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